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의 기틀을 짜시고 또 우리가 보통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치에 어른이 없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경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아직 존재하고 계시는 정말 석학이시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경험을 두루 갖추고 계신 석학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제가 늘 문제가 있으면 여쭙고 싶고 하는 그런 올로 한 분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해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을 네. 빼놓지 못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촛불 민심이 휩쓸었습니다. 총재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촛불 민심은. 이 촛불은 우리나라 역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네. 큰 시민혁명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바닥까지 와서 국민들이 좌절하고 꿈을 접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촛불을 힘으로 해서 그 꿈을 살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님 보시기에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경제가 10년 동안 더 어려워졌을까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 그 산업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군사 독재하고 산업화가 묶였거든요. 그래서 군사 독재하고 산업화 시대를 우리가 지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그 정책의 패러다임은 그때 묶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군사 독재의 산업화 시대에 묶여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수출이 성장을 이끌지 않았어요. 수출은 누가 했느냐? 대기업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재벌이 동업자입니다. 같이 주고받는. 정부는 특혜를 주고 이제 대기업은 또 정부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게 이제 정경유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커왔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그 모델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수출 주도, 재벌 주도. 그래서 온갖 특혜 주고 거기서 뭘 이제 얻고 하는 정경유착.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출은 재작년에 마이너스 8%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엔 마이너스 6%입니다. 이제 우리 성장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출 주도의 구 엔진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엔진을 가지고 계속 그 작동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2%로 주저앉은 거예요. 성장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수출 대신에 소비가 끌어가는 엔진으로 바꿔타야 합니다. 모든 경제를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엔진으로 바꿔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누가 하느냐? 가게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대기업 보호정책을 쓸 게 아니라 가계소득 보호정책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보호를 하고 특혜라든지 이런 거를 그 대기업에 대한 걸 끊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 복지를 늘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한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김종인 박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정경련 해체 부분에 대한 의견이 해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출 중심에서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기본 소득제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총재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유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럽에서 나온 기본소득제는 뭐냐면 유럽은 이미 복지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과복지가 돼 있습니다. 예. 과복지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주는 돈만 받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업 그 보험금을 받고 일은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예. 아예 그냥 일을 하거나 않거나 똑같이 주자. 그러면은 이 돈을 받으면서도 일은 할 거 아니냐. 네. 그런 그 발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본 복지도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하려면 네.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하자. 고소득층은 빼고 네네. 저소득층에 국한된 저 밑에 가령 30% 이하 계층이라든가 예. 그렇게 하는 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좀 그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희들이 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킬 때 이명박 정부 때는 747이라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는 474라 그랬는데 능력은 있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총재님도 그때 뭐 어떤 나름대로는 좀 기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국민들 생각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환상이었구나.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K-팝 스타 뽑듯이 뽑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국심이 강한 분이다. 네. 그리고 원리 원칙에 성실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첫째로 이분은 애국심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애국심이 유신적 애국심이다. 하하. 이렇게 난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권위주의적 애국심, 상명 하복식 예. 애국심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 애국심이라 네. 수평적인 애국심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소통이 안 되고 대화를 안 하고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망한 것은 네. 이분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이 네. 조금 비정상이다. 편향되어 있다. 네. 남과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네. TV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남하고는 절대 식사를 안 한대요. 네. 꼭 혼자 한답니다. 예. 보통 사람 남하고 식사 같이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 들으니까 잠시 쉬는 자리에서도 화장실을 남이 쓴 것은 쓸 수가 없어서 새 걸로 갖다 뜯어내고 새로 넣어야 된대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네. 특별한. 네. 이제 이렇게 그분의 성품이 편향되다 된 결과 때문에 네. 최순실이라고 하는 네. 참 또 최태민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믿고 맡긴 거 아닌가 이런 예. 그 생각이 들고 예.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그동안 했다는 것이 나는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유신적인 어떤 애국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착각이 있었겠습니다. 본인이 그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네. 잘하면서부터 이제 경험에서 우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네. 이분의 착각은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네. 경제는 수출이 끌고 간다. 그건 재벌이 한다. 그러니까 재벌을 도우면 된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한다. 단순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재벌을 도왔으니까 재벌은 나를 도와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라. 네. 이런 동업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최태민이하고 예. 중심이 된 구국봉사단이 예. 수천억 원의 재산을 긁어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당연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유경재단이 지금 국가재산입니까? 그게 예. 전부 개인 재산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뭐 형제들이나 아무튼 그렇게 됐잖아요. 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스나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문화체육융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난 봅니다. 네.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스가 예. 국가 관리냐, 국가 것이냐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최순실이가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 개인 재단 아닙니까? 네. 개인 재단을 하는데 재벌 모금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스가 문화체육 융성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마땅히 이것은 법인세를 거둬야 합니다. 그렇죠. 대기업으로 재벌로부터 법인세를 거둬서 당당한 공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그렇습니다. 재단은 네. 공적인 방법으로 돈을 거둬서 했으면 이게 바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도 받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말하자면 사인으로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경영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부분적으로 갖게끔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1970년대 유신의 그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게 유신 문화예요. 유신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비박 그러고 한창 다툼을 하던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비박이라고 불리던 분들은 떨어져 나와서 좋은 글씨 쉽게 지우시지 않을 것 같고요. 따뜻한 보수 그러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꼭 고쳐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네. 보수와 진보를 마치 적대 관계로 보는 거예요. 네. 보수와 진보는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보완 관계입니다. 그렇죠. 둘 다 필요해요. 네네. 서로가 자극제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서로 적대 관계로 보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보수와 수구는 다르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 쪽에 가까웠습니다. 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수구 정권이다. 네. 그리고 재벌과 정경유착했고 네. 이게 모두 극우적이에요. 그 네. 수구적입니다. 수구적이다.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이제 이번에 그 햇불 민심으로 터지게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거기서 신당이 튀쳐나온 것을 나는 턱 진일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수구 보수로부터서는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령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남쪽과 북한의 이 대결 상태도 예. 과거의 냉전 시대에서 보는 남북 관계와 지금은 달라야 한다. 그렇죠. 과거에는 대결로 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북진 통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결 관계로 봐야지만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봐야 된다. 네. 이게 북한을 어떻게든 우리가 개방하고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하는.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 재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 네. 재벌을 보는 눈도 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네. 두 당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발전으로 가는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 빨리 이 새누리당도 네. 건전한 보수 여당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재님, 대기업도 결국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많이 해야죠. 우선 정경련을 봅시다. 네. 예. 정경련이 왜 필요합니까? 왜 생긴 겁니까? 1960년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와 재벌이 네. 공생관계, 이 동업자 관계에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네. 재벌이 수출하고 정부는 특혜주고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계를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경유착이 나오고 온갖 이 비리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제도 예. 시장 경제로 돌아가자. 관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돌아가자. 그리고 재벌 경제에서 바로 이 시장 기업주의 이 경제로 돌아가자.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좋은 기회에 많은 변화가 재벌에게도 있어야 된다.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대기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신년기획 특집 대담 박승 총재와 함께하는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